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두 번째 제2편이죠. 부동산 등기법. 지적 파트에 비해서 공부를 해야 될 양이 조금 더 많고 지적은 어떤 암기력을 요한다면 등기는 어떠한 이해, 암기도 중요하지만 좀 이해를 좀 하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등기법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1장하고 2장의 경우에 즉 부동산 등기법 총론하고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이쪽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닦는다. 기초적인 부분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우리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격을 위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 3장하고 4장하고 5장 이쪽에서 판가름이 나요. 3장은 이제 등기 절차 총론이고 4장은 등기 절차 강론이고 5장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인데 특히나 이제 5장 권리의 경우에는 민법하고도 상당하게 민법하고도 관련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법에서 물권법이 정리가 됐다면 아무래도 5장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어떤 절차 위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 첫 시간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 총론. 이 총론에서는 이제 두 개를 다룰 겁니다. 기본적인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는데 특히나 용어보다는 이 등기부 쪽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제2장에 등기의 기간 및 설비편에서 등기부 쪽이 나오는데 이미 미리 앞에서 앞당겨서 1장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한눈에 보기. 1장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 볼 겁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하고 등기부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의 대상, 등기 대상의 물건과 등기 대상의 권리 이 부분 볼 거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등기의 분류. 자, 이 부분은 이제 등기법 끝날 때까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기능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특히나 이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내용에 따른 분류와 형식에 따른 분류는 등기법 우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쫓아옵니다. 내용 자체가. 그리고 이제 등기의 유효요건. 자, 여기서 등기의 유효요건에서는 형식적 유효요건이 있고 실질적 유효요건, 원칙의 완화가 있는데 요건 이제 특히나 이제 실질적 유효요건이라든지 원칙의 완화는 민법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장 부동산 등기법 총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이것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그랬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다라고. 그러니까 등기는 결국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럼 등록상 토지 표시와 소유자였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등기는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할 것이냐. 그 두 가지예요.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적은 요 부동산의 표시, 사실관계를 공시를 했지만 부동산 등기법은 이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를 무엇하기 위해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을 우리가 조문을 쭉 보게 되면 거의 80% 이상
80% 이상 모두 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하는데 이것을 등기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무엇을 따라야 된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다 이겁니다. 이러한 등기부에 기록하는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게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신청은 공동신청의 개념이죠. 여기서 신청은 일반적으로 공동신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겠죠. 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매도인을 우리는 등기 의무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등기관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접수라는 것을 받아요. 접수를 받는데 이 접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무엇을 할 수 없냐면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는 받아요. 받고 이것을 무엇을 하냐면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등기부에 기록해 주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접수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접수는 거부할 수 없다. 없다. 나중에 나오는데 이 심사의 경우에는 등기법 제29조 등기법 제29조를 통해서 하는데 이 29조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각하사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29조가 무엇이다? 각하사유를 나타내는데 1호부터 11까지 11호까지 11개의 각하사유가 있어요. 그럼 등기관은 1호부터 11호까지에 해당하는 각하사유만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등기관의 어떠한 심사의 어떠한 그 기준은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지적은 토지 자체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을 해요. 등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 효력 발생 시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요때 접수할 때. 접수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무엇하면? 마친 경우는 언제?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언제? 접수할 때. 등기부에 기록할 때가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와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등기 사무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기록을 하겠죠. 그 등기 이제 완료된 거 등기 마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등기 사무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할 것은 뭐냐면 그럼 이 알 수 있는 조치는 뭐냐 이거죠. 알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에게 미리 부여받은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등기의 개요. 여기서 가장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 거고 마친 경우란 무엇이냐 이거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고요. 등기관이 이제 어떤 권리의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등기필 정보, 우리 옛날로 따지면 등기 권리증, 법조문으로 따졌을 때는 등기필증. 등기필증이라는 것이 등기필 정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권리자야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34회 때 요 등기필 정보가 시험에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죠. 그 등기필 정보는 등기관이 작성을 해서 권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 왜 권리자에게 주느냐? 네가 권리자야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의 정의는 등기부의 새로운 권리자, 이게 핵심이죠. 등기부의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발생과 민법에서 우리가 민법에서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권리자를 기록하는 것은 어디에? 등기 기록에 갑부라든지 을구에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생이니까 보존하고 설정하고 이전이 되겠죠. 이렇게 보존 등기, 어떤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새롭게 뭔가 올리는 거예요. 권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면 권리자를 무엇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해서, 그죠? 작성하는 그 정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등기필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기필 정보를 언제 작성할 것이냐, 그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것과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우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권리자에게 교부를 하죠.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에게 주게 되면 나중에 권리자는 어떤 의무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것을 등기관에게 또 제공을 해야 돼요.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일단 등기필 정보의 개념. 쉽게 뭐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에 어떤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면 그 권리자를 확인하게 돼요. 네가 권리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작성하는 거다?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작성을 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등기 권리자에게 줍니다. 등기 권리자에게 이것을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필기 노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등기필 정보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일련 번호가 보면 일련 번호가 4개죠. 그래서 일련 번호는 전체 몇 자리로 되어 있냐면은 12개. 일련 번호는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일련 번호는 전체 12자리로 되어 있고, 비밀번호는 여기가 1번이 있고 여기 몇 번이냐면 50번이 있는데, 그래서 비밀번호는 50개의 비밀번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안 스티커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의 보면 이 부분을 보안 스티커로 딱 보완시켜 있잖아. 보안 스티커 딱 붙어 있잖아, 이 안에. 이거를 탁 떨쳐보면, 이렇게 떨쳐보면 이 안에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등기를 했을 때 1번이라고 하는 요 비밀번호 0907을 썼다면 나머지 50번까지, 2번부터 50번까지의 비밀번호를 다 쓰기 전에는 다시는 그 전에는 이 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등기필 정보를 무엇을 했다? 분실했어요. 재발급 될까 안 될까요? 절대적으로 일단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해서 별도의 어떠한 재발급은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과거에는 32회 때인가 33회 때는 재발급을 해준다라고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나중에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등기부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무엇이라고 한다? 등기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편성한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부라고 하는데, 이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편성 방법이 있어요.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순서에 따라서 편성하는 방법.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방법.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을 해요. 이렇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를 편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물적 편성주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은 인적 편성주의고요. 신청하는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연대적 편성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인적이라든지 연대적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죠. 그렇죠? 인적 편성주의라든지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틀린 거. 우리는 등기부를 편성할 때 물적,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등기부하고요. 등기부하고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없어졌어요. 얘가 등기부가 무엇이 됐다? 등기부가 손상이 돼요. 손상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죠.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어떠한 저장 장치에다가 복사해 놔야 돼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부 부본 자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부 부본 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등기부 부본 자료는 우리가 언제 필요한다? 등기부가 손상됐을 때 복구할 때 얘가 필요합니다. 한 번 정도 등장을 할 겁니다. 제2장에서 한 번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는 필지 단위로, 토지는 무슨 단위로?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건물은 한 개 또는 한 동 단위로 토지는 필지, 건물은 한 동 단위의 어떠한 등기 정보 자료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등기 기록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표제부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로 나눠져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나눠지는데 표제부에는 무엇을 기록하냐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가장 초점은 이거예요. 이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즉 요거에 대한 구성,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의 구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가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봐요. 일원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무엇이 있다? 건물 등기부로 나눠져요. 자, 등기부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진다고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아마 독일도 이렇게 이원화됐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국가가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취급을 해요. 일원화시켜서 우리가 관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하고 이원화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 등기부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법상의 등기부는 임목, 선박,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거는 그냥 패스해도 상관없고요. 우리는 요거 위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등기부를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한다 그랬나요?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토지는 한 필지에, 건물은 한 개에 대해서, 그죠? 하나에 무엇을 둔다?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겁니다. 요게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물적 편성주의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물적 편성주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게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이것이 물적 편성주의의 무엇이냐면 원칙의 개념이 돼요. 원칙의 개념이 되고요.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더라. 뭐가 있다고요? 예외 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이 예외 규정이 바로 이겁니다.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뒤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도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무엇과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로 두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등기 기록 개설할 때는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건물은 한 개 단위로 무엇을 부여하냐면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한 필지에 건물은 한 개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데 4번도 중요하겠죠?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해요.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춘 것?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것을 우리가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이 고유 번호를 부여할 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고유 번호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우리는 전유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전유 부분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등기부는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요. 이러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다?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물적 편성주의는 이렇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풀었으면 이겁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등기부를 무엇할 때? 편성할 때는 토지는 필지, 건물은 한 개에 대해서 한 개의 무엇을 둔다?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바로 물적 편성주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은 뭐냐?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오는 거죠.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딱 써놨잖아. 그 부동산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와 건물이 돼요. 그래서 토지는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건물은 한 개 또는 한 동 단위로. 1등기 기록이라는 건 무엇이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예요. 그래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건물은 한 개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도록 되어 있고 표제부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록을 한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을구에다가 기록을 하게 돼요. 요게 이제 물적 편성주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요거는 등기 기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 자, 숙제를 뭐 과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뭐 많이 드리진 않는데 지적에서는 우리 지적 공부 같은 거 한번 그려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등기법에서는 이 등기 기록,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씩은 꼭 그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 이게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으면 무엇도 있다?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예외 규정을 보게 되면 예외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이거죠. 다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둔다?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 이렇게 생긴 거죠.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아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전에 우리 했었잖아. 이걸 다시 한번 또 써보는 거예요. 왜? 어차피 공부는 반복이거든요. 반복적으로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되고 안 되고 돼요. 반복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고득점을 맞아서 합격하는 것보다는 65점 정도에서 합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떨어질 수 있어요. 한두 문제 차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한 동 건물의 표제부, 그러니까 한 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울구를 우리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동 건물 표제부는 두 개로 나눠지죠. 한 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도 두 개로 나눠지죠. 전유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앞에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 두 개가 위치를 옮겨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것만 잘 체크해서 일단 여기 보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한 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를 봅니다. 갑구하고 울구는 동일해요. 갑구하고 울구는 일반적인 토지 등기 기록의 갑구 울구, 건물 등기 기록의 갑구하고 울구가 동일합니다. 자, 이제 요거 한 동 건물 표제부 한번 볼게요. 우리 좀 전에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였죠. 얘는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였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얘는 뭐야?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 이쪽에 밑에 건 뭐예요?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입니다. 이거 두 개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두 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 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 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 좀 전에 요거 한동이라는 말 보지 마시고 요거 가리시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요 부분을 딱 가리세요. 그러면 우리 바로 앞에 했던 얘는 뭐랑 똑같나요? 얘는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랑 똑같고 얘는 뭐랑 똑같아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랑 같죠.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요게 들어가요. 동아아파트 제101동, 즉 명칭하고 뭐가 들어가요? 명칭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칭 번호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아까 우리 5층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5층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1층부터 5층까지의 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빨간색으로 친, 즉 요 명칭 번호,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물론 일반 건물에도 번호는 들어가요. 건물의 번호. 근데 여기서 명칭은 거기는 안 들어가죠. 요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토지 표시라고 써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똑같잖아. 근데 여기 지금 차이점이 요게 1이라고 써 있죠. 1. 요게 1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요 1을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일련 번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일련 번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련 번호는 절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냐면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구분 건물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5층짜리 아파트가 한 필지에 깔고 앉았었단 말이에요. 집원이 100번지였죠. 여기 100번지.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두 필지에 있더라. 이렇게 두 필지에 있더라. 100하고 만약에 100일에 있더라. 100하고 100일 필지에 있으면 여기 1이 있고 밑에 또 2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요. 2가 하나 들어오고 서울특별시 강서 화곡동에 100일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와요. 지목은 되고 면적은 150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일단은 여기서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것이 소재 앞에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1은 무엇이다? 일련 번호를 얘기합니다. 일련 번호를 얘기하는데 이 일련 번호는 절대적으로 무엇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 뒤에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나중에 뒤쪽에서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만 쳐다보면 한동건물 표제부는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동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에 뭐라고 쓰면 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이렇게 딱 써주면 돼요. 집합 건물에는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일체화시켜서 분리처분 금지를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일명 대지권이다라고 칭해요.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두 개로 나눠졌죠. 어떻게? 전유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집니다.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요. 한동건물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요. 자, 한동건물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가져옵니다. 그럼 중복되는 것을 빼는데 그럼 중복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소재 지번이에요. 왜? 한동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항상 같이 묶여 다녀요. 그러면 한동건물 표제부에 소재 지번이 있으니까 굳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표시번호, 접수, 여기서부터 이제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는데 건물의 번호만 써주는 거예요. 뭐는 쓰지 않는다? 소재 지번. 그 건물의 번호는 왜 써주느냐? 이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101호냐, 201호냐, 301호냐 그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건물의 내역인데 건물의 내역도요. 구조하고 면적만 들어. 종류는 들어오지 않아. 왜 안 들어올까요? 종류는 5층 아파트 똑같잖아. 그리고 기타적인 내용이 들어와요. 표시번호 1번 쓰고요. 접수 연월일 쓸 것이고 자, 제1층 101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뭐는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에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요. 한동건물에 있는 표제부에서 그대로 넘어오는데 뭐 빼고 넘어온다? 소재 지번. 그리고 건물의 내역도 구조와 면적만 들어가죠. 여기 뭐는 들어가지 않아요. 종류는 또 들어가지 않죠. 왜? 5층 아파트는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기타적인 내용 들어가고요. 자, 표제부의 아래쪽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씁니다. 대지권의 표시를 쓰는 거니까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만 쓰면 돼요. 그래서 표시번호 쓰고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기타적인 내용 들어가요. 원인 및 기타사항. 표시번호 1번. 대지권의 종류는 4개가 있어요.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중에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이다. 그럼 소유권 대지권을 쓰면 돼. 여기 앞에 뭐라고 써? 여기 1이라고 써 있죠. 요 1이 바로 무엇이냐면 일련 번호예요. 일련 번호인데 이 일련 번호 1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지번 100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지번 100하고 소유권 대지권은 복잡해지니까
일련 번호로서 가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일련 번호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대지권의 비율 몇 분의 몇 이렇게 쓰겠죠. 요게 합쳐진 게 바로 무엇이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이쪽 부분만 나오면 구분 건물만 나오면 막 머리가 막 두통이 생기고 막 힘들어해요. 근데 한번 그건 겪어봐야 돼요. 한번 겪고 나면 이제 수월해집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제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이게. 이와 같이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다.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데 한동 건물 표제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보면 뭔지 알겠죠? 합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뭐만 더 플러스하면 돼? 건물의 명칭 번호 딱 명칭하고 번호 하나 더 플러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유 부분의 표제부의 전유 부분의 표시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죠. 그쵸? 뭐 빼고 소재와 지번을 빼고 넘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기억하시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등기 기록의 어떤 구성과 내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 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등기의 어떠한 그 의의하고요. 등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용어, 등기필 정보,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 기록,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용어 자체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언급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되 등기부의 어떠한 편성이라든지 등기 기록의 어떠한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